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제일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일 최신의 유행을 맞춰서 한 게 그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7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지금 제 눈에 보면 성에 안 차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어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청와대 건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대선도 끝났고, 근데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은 투표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선거 방송이 왜 각 방송국마다 되게 치열하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M 방송국에서 요청이 와서 사람들이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이 뭐 광화문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근데 도대체 청와대는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러냐, 이런 거를 한번 탐방을 해봤으면 좋겠다. 되게 특별하게 기회가 되어서 많은 부분들 구석구석 제가 그 영빈관 부엌까지 다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눠볼까 해요. 되게 이런 기회를 주셨던 방송국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본방 나간 다음에 제가 이걸 하는 거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 날은 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되게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되게 추운 날이긴 했는데, 청와대는 여러 가지 건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영빈관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본관이 있고, 옆에 상춘제라는 게 있고요. 뒤쪽으로 대통령이 기거하시는 집이 있고요. 이 길가 쪽으로 여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곳인데, 건물이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청와대 경호실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안쪽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완성이 된 건물이거든요. 영빈관의 건물을 보시면은 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냐 하면은 세종문화회관이랑 좀 비슷한 과예요. 뭐냐면은 큰 막 돌기둥들이 서 있고, 앞에 약간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파르테논 신전 같은 초입의 인면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약간 모티브를 따갖고 와서 디자인을 한 거, 이런 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비슷한 그런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방콕에 가도 뭐 아파트 똑같이 생겼고, 서울, 도쿄, 상하이 할 거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어떤 지역성이 안 드러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한 모더니즘에 좀 약간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 80년대 거쳐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쉽게 말해서 건축에서는 이게 분야마다 다 다르거든요. 문학에서 나타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르고, 영화도 다르고, 건축이 달라요, 조금씩. 근데 건축이 맨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건물 스타일을 그대로 따갖고 온 거예요. 40층 넘는 어떤 빌딩을 짓는데 건물의 인면을 파르테논 신전같이 흉내를 내서 만들었다든지, 뭐 AT&T 빌딩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영빈관이 그런 포스트 모던이 막 유행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제일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일 최신의 유행을 맞춰서 한 게 그거예요. 명색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니까 뭔가 한국적이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있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건축을 하려면은 목조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목조 건축을 하면은 이게 건물의 규모가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아무리 우리가 큰 목조 건축이라 해도 경회로를 들 수가 있죠. 경회로가 임금님과 그 신하들이 또 모여가지고 연회를 벌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넓은 대공간인데, 거기도 보면 기둥 간격이 촘촘하게 기둥이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큰 공간을 한꺼번에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으로 큰 공간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콘크리트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한국적으로 보이고는 싶은데, 기능적으로는 그거를 나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콘크리트를 쓰고, 그래서 두 개가 섞여가지고 나온 희한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영빈관이 보통 뭐 파티도 하고, 뭐 외국에서 주민들이 오셨을 때 거기서 만찬도 하고 그러는 공간인데, 거기 앞에 가면은 특징적인 게 기둥이 엄청 큰 거가 8개가 있어요. 그 왜 8개냐 기둥이, 그랬더니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뭐 어쩌고 이렇게 변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진짜 유치한 컨셉인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의미를 둔 건 아니고, 사실 여러분 디자인 하시는 분이면 절대 그렇게 디자인 컨셉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촌스러운 거예요. 뭐 조선 팔도라고 8개 기둥 세우고 뭐 그러다가 행정구역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근데 그게 되게 특징적인 게, 그 기둥 중에서 앞에 있는 4개의 기둥은 통속으로 썼어요. 한 덩어리로. 야,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만 보더라도 기둥을 만들 때 돌을 잘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그 큰 돌기둥이 그냥 한 덩어리예요.
돌기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가 그런 것들이죠. 광개토대왕비 같은 거. 왜냐면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큰 돌덩어리 하나를 운반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오벨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오벨리스크가 왜 대단하냐 하면 오벨리스크가 한 덩어리로 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채석장에서 잘라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그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싣고 와서 그걸 또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덩어리로 갖고 오느냐 아니면 작은 거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야, 우리도 이만큼 세다. 그러니까 앞에 기둥 4개는 크게 한 통속으로 만들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면 진짜 완벽하게 베르사유 궁전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서양식 인테리어 장식으로 되어 있고 이 천정고 되게 높고 우리 외국 영화 보시면은 춤추고 하는 그런 홀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큰 만찬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능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7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지금 제 눈에 보면 성에 안 차죠. 사실은. 옆에 본관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본관은 의외로 최근에 지어졌어요.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만든 거죠.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청와대예요. 파란색 기와를 구워가지고 올렸거든요. 우리의 한국 전통 건축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하는 게 팔짝 지붕이에요. 그게 만들기 제일 힘들거든요. 팔짝 지붕이. 근데 그 팔짝 지붕을 얹어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기와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자기처럼 구워서 올린 거기 때문에 더 무겁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약이 다 발라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걸 올리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앞서 봤던 영빈관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포스트 모던인데 얘는 더 전통 건축처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웅장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2020년대의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 좀 새로운 걸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기도 해요. 근데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단청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단청이 기본적으로 제 다른 책에서 공간이 맞는 공간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외부의 자연 환경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우리가 동양 건축은 안에서 밖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마가 어둠컴컴한데 거기를 뭐 빨간색, 청록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화려한 색깔을 칠을 해놓는 건데 특이한 점은 이 청와대 본관에는 빨간색 계통의 색깔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붕이 그 파란색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청록색이거든요. 그 지붕의 색깔이. 청록색의 보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거기다 썼을 때 너무 보색 관계가 너무 두드러져 보여서 그거를 뺀 게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와는 다 짙은 회색이기 때문에 무채색 계열이라서 화려한 단청을 썼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파란색이 주도하는 지붕을 가질 때는 좀 약간 빨간색 쓰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혹은 9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은 파란색을 하고 이제 북한이 또 붉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이 뭐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딱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데 비비안 리가 걸어 내려올 법한 그런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그랜드 스테어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거기 원래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제가 가봤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도 가보고. 근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공간이 비례감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 거기까지 가는 시퀀스나 저보고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진짜 좋거든요. 자연경관도 너무 좋고 좀 아쉽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영빈관도 그렇고 이 본관도 그렇고 이게 91년도가 청와대가 이제 그걸 짓고 난 다음에 사실 뭔가 그 대통령의 기거하시는 집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잘 못 고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살짝 고칠 게 그러면은 그럼 또 욕을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뭐 이렇게 그런 데다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돈을 쓰냐 뭐 이렇게 비난을 정치적으로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런 전통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한 몇 년 전부터 그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서 청와대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기 취향대로 안 해서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때를 위한 게 아니고 후배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거 본 다음에는 청와대 경호실 건물이 있는 데 갔어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겠죠. 60년대. 그러니까 진짜 정말 멋없게 지어진 건물들이 그 앞에 쭉 있습니다. 그 옆에 여민관이라고 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기거하는 거기가 청와대만 아니면 진짜 그런 건물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아마 안 가실 것 같아요. 1960년대 동사무소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맨날 우리가 대통령 보고 뭐 청와대에서 나와라, 뭐 거기 있으면은 제왕적 대통령이네, 뭐 소통이 안 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거기 본관에 있었던 집무실을 여민관 3층으로 옮겼거든요. 직원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본관하고 이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여민관하고가 거리가 한 5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악관 같은 경우에 오벌 오피스가 있는데 바로 옆에 뭐 웨스트윙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이 되게 조그만하고 일단. 근데 제가 그걸 뭔가 차이점을 느꼈냐면은 이건 뭐 그냥 꿈보다 해몽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 본관의 집무실은 어땠냐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랜드 스테어로 올라가서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감에서 일단 압도되는 느낌이 있고요.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대통령 집무실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거리가 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회장님 방 정도 규모는 됩니다. 딱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저를 딱 쳐다보면은 뭐 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7, 8발짝 걸면 그 대통령 책상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일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고 느낀대요. 그거 아니고 한 7, 8발자국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것도 멀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그 공간의 시퀀스, 들어가는 진입의 시퀀스나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되게 부러운 거가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를 보면은 사이즈가 별로 안 커요. 거기 앞에 응접 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케네디나 아니면 오바마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어떤 장관은 막 그 테이블에 다리 올려놓고 있고 막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공간 구조 자체가 타원형으로 돼 있다라는 게 되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타원형이라는 거는 뭡니까? 타원형은 초점이 2개가 있는 거죠. 포컬 포인트가 2개예요. 제가 이제 대충 어렴풋이 보건데 이건 그려야겠다. 저도 안 가보고 이제 영화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인디펜던스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앉아있고 뒤쪽에 창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죠. 보통 여기도 문이 하나 양쪽으로 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파가 있고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이하게 중심점이 2개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타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친 것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친 것들이 거리가 같은 것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포컬 포인트가 2개입니다. 근데 그 포컬 포인트 한쪽에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고 한쪽에 응접 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공간과는 달라요. 동그란 판테온 같은 데는 원형이잖아요. 그럼 중심점이 하나예요. 그럼 여기를 차지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오벌 오피스 자체는 한 중심점에는 대통령이 앉아있고 한 중심점에 내가 가서 앉는. 그래서 뺑 둘러가면서 있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벽은 그냥 중립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볼록하게 돼 있으면은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를 밀어내잖아요. 이 벽이. 내가 오목하면은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껴안을 때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곡면에 포컬 포인트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은 나를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영화상에서 봤을 때 상상을 해보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와대 집무실은 직사각형이에요. 그 측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모난 방에 일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대통령 책상이 있거든요. 안정감이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의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이 축선상에 서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 공간 구성이. 근데 아까 보셨던 오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나를 품어주는 듯한 그런 곡면의 벽체가 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한 공간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잡아주고 있는 게 있죠. 뭔가 대화가 좀 더 편하게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바깥 창문으로 되게 예쁜 가든도 보이고 청와대의 집무실이 2층에 있거든요. 되게 독특해. 우리나라 모든 시장들 다 집무실이 2층에 있어요. 왜냐면은 2층에 있어야지 창문을 통해서 감시받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내려다볼 수 있고 좀 더 프라이빗하고 장점이 있겠죠. 이 본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집무실이 2층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많은 정원과 좋은 것들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집무실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민관 3층으로 옮겼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회사의 회장님 방을 내 위층으로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싫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회장님하고 나하고 잘 되려면은 뭐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통의 추억을 가져야 되니까 사실은 그 가든들 산책을 같이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대통령과 물론 이게 보안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산책을 하면서 그런 공통의 추억을 가지는 게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민관 3층으로 옮긴 거가 그 절반의 성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여민관이 되게 웃겨요. 일단 건물도 되게 오래됐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건물이 한 3동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 로타리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3동의 건물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공서 건물입니다. 창문도 되게 좁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창문 디자인인데 좁은 데다가 깊이가 있으니까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장면들이 다 잘려지는 거죠. 바깥 풍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물로 3개가 나눠져 있고 가운데는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차도 하고 할 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ABC 3개의 건물 동은 반절이 완전히 공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옥 같은 걸 보시면은 안방, 대청마루, 건너방, 사랑채 이런 것들이 가운데 마당을 사이에 두고서 있잖아요. 햇빛과 비가 들이치는 그런 공간이죠.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여민관의 3개의 건물 사이가 가든이 꾸며져 있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동차는 바깥으로 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가든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건물들끼리도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게 회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만 있게끔. 백악관에도 가서 보시면은 로즈가든이라고 하는 정상회담 발표하고 중요한 거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그런 가든이 있는데 그 옆으로 회랑이 있어요. 부러웠던 게 그런 회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존 F 케네디랑 로버트 케네디랑 중요한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그런 풍경이 연출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랑을 대통령과 직원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밖에 정원도 바라보고, 그리고 1층이 다 투명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둥을 빼놓고는 다 벽을 다 터버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정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북쪽으로 연결되면 여기에 엄청나게 넓은 또 계곡 같은 정원이 있거든요. 얘하고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청와대 경내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한 15만 그루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연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민관의 중정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창의적인 어떤 정책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공간들까지도 정확하게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게 해주고 한다면 좋겠다. 마스터 플랜적으로 봤을 때는 영빈관, 본관, 상춘제 이런 데 담장으로 돼 있는 것부터 일단 트고, 그런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기획을 한다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에, 근데 열쇠는 누가 맨 마지막에 쥐고 있냐면은 경호실에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종시에 가시면 있는 쫙 그 모든 정부 부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였냐면은 그 건물의 지붕을 시민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지붕을 밟으면 산책을 하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라인 파크 같은 걸 그 지붕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게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났냐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오셔가지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못 올라가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의 컨셉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흉내만 내다 끝난 건물로 끝난 거죠. 아마도 청와대의 공간 구성도 배치가 잡혔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혹은 청와대 경호팀 이런 데에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좀 약간 경직되어 있고 오히려 단절되어 있는 식으로 배치를 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시대에 맞게 지금은 뭐 CCTV 카메라도 많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공간 구성은 오히려 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 정부 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대통령 임기할 때 선물처럼 넘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자리가 조선총독부에 총독 관저가 거기 있었던 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통치자들이 그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아마 그 전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냥 내려오는 시스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가서 보고 느낀 거는 거기 안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이상한 거지, 그 위치가 광화문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뭐 확 달라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여민관이나 이런 공간이 너무 열악해요. 요즘 점점 사무직 직원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잘 살게 되면서 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라운지 공간도 필요하고. 근데 제가 장담컨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원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협소하다고 들었어요. 더 증축을 더 적극적으로 하던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본 청와대 건축물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